햇살 가득한 그리스 아테네에서 고대 신전의 숨결을 따라 걷던 서윤이와 지텐의 가족. 푸른 동과 눈부신 하얀 벽이 이어진 산토리니의 골목길에서 그들은 또 하나의 추억을 남겼다. 그리고 마침내 2025년 7월 2일 그들은 수천 년의 시간이 겹겹이 쌓인 도시 로마에 도착했다. 이제 서윤이와 지텐의 가족의 발걸음은 바티칸과 콜로세움 그리고 보르게세의 그림자 아래로 이어지고 따뜻한 이탈리아의 공기 속에서 그들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된다. 지금 그들의 행복했던 여행길을 함께 떠나보자. 로마에 도착한 서윤이와 지텐의 가족. 여행 첫날부터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 그러나 가장 위대한 문화의 보고 바티칸 시국에 발을 들인다. 바티칸 박물관 입구. 그들 앞에 먼저 모습을 드러낸 건 두 거장.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 미켈란젤로. 아테네 학당의 라파엘로. 두 천재의 석상이 입구를 수호하듯 우뚝 서 있다. 검색대를 지나면서 가장 먼저 마주한 공간. 교황의 옛 궁전으로 향하던 입구에 놓여있던 거대한 청동 솔방울이 자리한 피냐 정원. 햇살 아래 고요히 빛나는 이 정원은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고풍스러운 휴식처였다. 정원을 지나 도착한 곳은 고대 조각 예술의 정수, 피오 클레멘티노 미술관. 이탈리아 르네상스 정신이 살아 숨쉬는 공간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곳은 전설 같은 장소, 옥타곤의 안뜰. 수많은 고대 조각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존재는 단연 라우콘 군상. 기원전 작품이란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교하고 강렬하다. 두 아들과 함께 바다뱀에게 몸을 휘감긴 채 고통 속에서도 절규하는 라우콘의 형상은 관람객의 숨을 멎게 한다. 다음 전시 공간은 로마 모자이크 바닥이 돋보이는 원형의 방. 이곳의 중심엔 네로 황제의 붉은 대리석 수반, 그리고 그 옆에는 바티칸 최고의 숨은 걸작, 벨베데레 토르소. 팔, 다리, 머리조차 없지만 온몸의 근육과 형태에서 느껴지는 에너지는 미켈란젤로조차도 완벽하다고 경탄했다. 회랑을 따라 걸음을 옮기면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거대한 직물 테피스트리가 펼쳐진다. 플랑드르 장인들이 라파엘로의 도안을 바탕으로 수놓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린 작품들이 빛과 그림자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하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지도 갤러리.
16세기 이탈리아 전도와 교황령의 지도가 무려 160m에 걸쳐 이어진 이 공간은 르네상스 시대의 과학과 예술, 신앙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지도의 방을 지나 드디어 도착한 곳은 모든 관람객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시스티나 성당. 벽면에는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 천장에는 천지창조, 아담의 창조에서 시작해 인간의 탄생과 타락, 구원의 메시지를 장엄한 스케일로 그려낸 인류 미술사의 정점이다. 그 여운을 간직한 채 향한 곳은 라파엘로의 방이다. 그 중에서도 관람객의 눈길을 가장 오래 붙잡는 작품, 아테네 학당.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라파엘로는 철학자들을 통해 르네상스, 인간 중심 사상을 그려냈고, 그 속에 미켈란젤로와 자신의 자화상까지도 섬세하게 담아냈다. 그리고 여정의 마지막, 성 베드로 대성당. 로마 가톨릭의 심장부이자 베드로 성인이 잠든 장소. 성당 안 조용한 기도 속에 자리한 또 하나의 걸작, 미켈란젤로의 피에타. 어머니 마리아의 품에 안긴 예수의 모습은 슬픔을 넘어선 경건함을 전해준다. 성당 밖으로 나오면 펼쳐지는 웅장한 성 베드로 광장. 알록달록한 옷을 입은 스위스 근위병들. 그리고 유혹 가득한 기념품 가게들까지. 이날의 마지막까지도 서윤이와 지텐의 가족은 바티칸에서의 하루를 웃음과 감탄으로 마무리했다. 성 베드로 대성당을 뒤로한 서윤인의 가족. 느릿한 발걸음으로 테베레강을 향해 걷기 시작한다. 태양이 자결하는 로마의 하늘 아래 그들이 마주한 것은 고요히 흐르는 강과 그 위에 펼쳐진 예술의 다리, 산탄젤로 다리다. 양옆으로 줄지어선 천사 조각상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모두 베르니니가 설계한 10명의 천사로 예수의 순환을 상징하는 도구들을 손에 들고 있다. 천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그 표정과 손짓은 이 길을 걷는 이들에게 신성한 침묵과 묵상의 메시지를 전한다. 강 너머,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는 거대한 원형의 요새. 처음에는 황제 하드리아누스의 무덤으로 지어진 이곳은 중세를 지나며 요새, 교황의 피난처, 감옥, 그리고 전망대로 모습을 바꾸어 왔다. 이제는 로마의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이자 가장 아름다운 야경 포인트로 손꼽힌다. 성의 꼭대기엔 칼을 든 대천사 미카엘의 청동상이 도시를 굽어본다. 전설에 따르면
전염병이 로마를 휩쓸던 어느 날, 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기도를 하던 중 이 성체 위에 미카엘이 나타나 칼을 거두는 환시를 보았고, 그 직후 역병은 멈췄다고 전해진다. 그때부터 이 성은 산탄젤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이튿날, 서윤인의 가족이 도착한 곳은 시간이 잠들어 있는 도시 포로 로마노다. 저희 가족은 지금 포노 로마노에 와 있습니다. 진짜 덥습니다. 오늘 날씨가 37도 정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따가워요. 너무 따가워요. 한때 천년 제국을 다스리던 권력의 중심이었던 이곳은 지금은 부서진 돌기둥과 무너진 벽들 사이로 조용한 위험을 간직하고 있다. 발걸음이 닿은 곳마다 기원전의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들려온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단지 폐허가 아니다. 그곳은 시저와 아우구스투스, 티투스와 하드리아누스, 그리고 이름 없는 수많은 로마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실제의 무대였다. 포로 로마노를 걷던 가족들의 시선이 우뚝 솟은 고대 기둥들과 바위 틈 사이에 고요한 입구에 멈췄다. 이곳은 황제 안토니누스가 사랑하는 아내 파우스티나를 위해 세운 신전. 기둥은 고대의 웅장함을, 십자가는 중세의 경건함을 담아 하나의 건물 안에서 시간이 겹쳐진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한때 이 정원은 로마의 권력자들이 거닐며 정무를 논하고 정원 중앙의 분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곳이었다. 지금은 머리 없는 조각상들만이 그 시절의 영광을 조용히 증언할 뿐. 역사는 무너졌지만 그 형태와 기운은 여전히 이 언덕을 감싸고 있다. 포로 로마노의 길을 걷다. 작고 소박한 돌무더기 앞에 멈췄다. 그곳엔 동전과 꽃 몇 송이, 그리고 고요한 공기. 이곳이 바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화장터. 이 작은 자리는 로마를 뒤흔든 거인의 마지막 흔적이다. 고대와 현재가 겹쳐지는 이곳에서 카이사르의 영혼을 조용히 떠올렸다. 2000년의 시간을 넘어 여전히 우뚝 선 이 문은 단지 돌덩이가 아닌 로마 제국의 힘과 영광, 그리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품고 있다. 그 아치 아래로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전리품과 군사들의 행진이 부조로 살아 숨쉬듯 새겨져 있다. 고대 로마의 심장, 팔라티노 언덕 위로 지텐의 가족의 발걸음이 닿는다. 골길을 따라 오르자 눈앞엔 고요한 풍경이 펼쳐진다. 햇살은 따뜻했고 하늘은 로마의 시간처럼 느긋하게 흐른다. 저 멀리 포로 로마노의 해어 위로 시간의 층이 겹겹이 쌓인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무너진 궁전 사이로 이어진 길 위에서 잠시 걸음을 멈추어 풍경을 눈에 담는다. 복잡한 여행 일정도, 번잡한 도시의 소음도 이곳에선 마치 꿈처럼 멀어져 간다. 햇살이 로마의 돌길 위를 부드럽게 덮을 무렵 천천히 콜로세움 앞에 도착했다. 그 순간 숨이 멎을 듯한 웅장함이 그들을 감싼다. 거대한 아치와 높이 솟은 벽은 2000년을 견딘 돌의 무게를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앉아있던 관중석. 그들 앞에서 펼쳐졌던 전차 경기와 사자의 울음소리. 피와 모래가 섞였던 전장의 중앙. 그러나 이제는 그 거대한 원형 경기장이 더 이상 잔혹함의 무대가 아니라 역사의 침묵과 위대함을 말해주는 성소가 되어 있었다. 그들은 단순히 유적지를 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도시, 로마의 시간을 직접 만진 것이었다. 로마의 조용한 거리 끝자락. 산타 마리아 인 코스메딘 성당의 회색 벽 아래. 조각상 하나가 가족의 기억 속 가장 생생한 장면으로 새겨졌다. 그 오래된 대리석 위에서 로마는 다시 한번 그들에게 유쾌한 전설의 마법을 선물했다. 푸르른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스며드는 보르게세 공원을 천천히 걸어 그들은 마침내 하얗고 우아한 건물 앞에 도착한다. 그곳이 바로 로마 예술의 보석, 보르게세 미술관. 고요한 외관과는 달리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눈부신 예술의 향연이 펼쳐진다. 천장을 가득 메운 프레스코화. 대리석 바닥 위에 늘어선 조각들. 벽을 따라 정갈하게 정렬된 명화들.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예술의 밀도가 다르다. 한 여인이 조용히 앉아 정면을 응시하고 있다. 정제된 자세, 은은한 미소, 그리고 그녀의 팔에 안긴 신비한 존재. 작디작은 유니콘. 순결의 상징이자 귀족 여성의 정숙함을 표현하는 도상이다. 1505년경 젊은 라파엘로가 그린 이 작품은 단순한 초상화를 넘어 르네상스 시대의 이상미를 응축한 결정체였다. 여인의 눈동자는 차분하고 깊다. 배경은 이상화된 자연의 풍경으로 펼쳐지며 그녀의 모습은 한 폭의 시처럼 정제되어 있다. 화려한 바로크 양식의 방안. 웅장한 천장화와 대리석 벽화 사이로 중심에 놓인 하나의 조각상이 모든 시선을 사로잡는다. 바로 프로세르피나의 강탈. 그녀의 몸은 뒤틀려 있고 그의 팔은 그녀의 허벅지를 움켜쥐고 있다. 그녀는 하늘을 향해 외친다. 하지만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들리는 것은 오직 조각 속의 몸짓과 표정이 만들어낸 무언의 비명. 플루토의 얼굴은 광기에 물들어 있고 젊은 여신의 눈빛에는 공포가 서려 있다. 하데스가 지상으로 올라온 순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진 납치. 신화 속의 충돌과 감정이 그대로 박제된 듯한 시간의 정지. 이것이 바로크다. 감정과 생명이 넘치는 예술. 굳건한 다리로 앞으로 나아가는 남자는 아이네이아스. 트로이 전쟁이 모든 것을 불태운 후 그는 무너진 고향을 뒤로 한 채 새로운 제국을 향해 걸음을 옮긴다. 등에는 늙은 아버지 안키세스, 손에는 어린 아들 아스카니우스의 손을 꼭 쥐고 있다. 세 남자의 발걸음은 각기 다르다. 과거의 무게, 현재의 결단, 미래의 희망이 하나의 대리석 덩어리 속에서 숨을 쉰다.
아폴로의 손끝이 다프네의 몸에 닿기 직전 그 순간이 영원처럼 정지되어 있었다. 다프네의 몸은 이미 나무로 변하고 있었다. 길게 뻗은 팔은 나뭇가지가 되었고 발끝은 땅을 향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두려움, 간절함, 거부, 그리고 슬픔. 그녀의 얼굴은 말없이 외치고 있었다. 카라바조는 단순한 아름다움만이 아닌 현실의 생생한 디테일까지 담아내려 했다. 소년의 살짝 벌어진 입술, 젖은 듯한 눈빛, 드러난 어깨와 무게감 있는 포즈는 단순한 정문화를 넘어 감정과 인간성까지 느껴지게 한다. 성모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도와 뱀을 짓밟고 있다. 뱀은 기독교에서 악을 상징하며 이를 밟는 장면은 원죄의 극복과 구원의 상징이다. 마리아 뒤에는 성안나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그들을 바라본다. 각자의 시선, 각자의 감동. 하지만 모두의 마음엔 같은 생각이 스쳐간다. 2시간은 짧았다. 아니, 영원처럼 느껴졌다. 자, 우리 가족은 지금 스페인 광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 계단을 들렀다가 트레비 분수로 잠시 후에 이동할 예정입니다. 로마 중심부에 자리한 스페인 계단은 도시의 숨결과 사람들의 일상이 만나는 공간이 된다. 계단 아래 자리한 바르카차 분수는 배 모양의 독특한 형상을 하고 있다. 한때 홍수로 떠내려온 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물이 흘러넘치듯 시간도 천천히 흘러간다. 계단은 총 135개의 단으로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그 위에 앉아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누고 때론 그저 멍하니 하루를 흘려보낸다.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한다. 오를수록 도시의 소음은 멀어지고 풍경은 조금씩 시야를 넓힌다. 로마의 공기와 풍경, 햇살을 천천히 느낀다. 누구에게나 다른 기억을 선물하지만 그 자리에 남는 감정은 비슷하다. 조금은 설레고 조금은 아득하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갑자기 눈앞이 환해진다. 로마의 고대 신화가 살아 숨쉬는 공간. 트레비 분수가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예, 지금 트레비 분수 앞에 와 있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고 계시는 건물이 바로 트레비 분수인데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보이십니까? 엄청난 인파입니다. 관광 명소답네요. 그래도 이렇게 줄을 설 만큼 이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거대한 조각들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도시의 한복판에서 흐르고 있었다. 중앙에는 바다의 신 넵투누스가 2마리의 날뛰는 바다말을 제어하고 있다. 좌우로는 풍요와 건강을 상징하는 여신상이 물결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는다. 물줄기는 높게 솟아오르고 그 아래 쏟아지는 물소리는 도시의 소음을 잠재운다. 사람들은 분수 앞에서 소원을 빌고 동전을 조심스레 던진다. 다시 로마에 오게 해달라는 오래된 전설처럼 말이다. 고대 로마의 신전을 그대로 품은 건물. 여기가 바로 판테온이다. 앞에는 16개의 거대한 코린트식 기둥이 줄지어 서 있고 안으로 들어서면 세상의 소음이 멀어진다.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누구든 숨을 멈추게 된다. 지름과 높이가 똑같은 완벽한 구형 공간. 그 중심에 뚫려 있는 원형 창, 오쿨루스가 빗줄기를 떨어뜨린다. 마치 신이 머무는 자리를 알려주는 듯 조용하고도 단단한 존재감을 만든다. 이곳은 과거 로마의 모든 신들을 위한 신전이었고 지금은 위대한 이탈리아 인물들의 무덤이 되었다. 라파엘로,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도 이 공간 한가운데서 조용히 잠들어 있다. 둥근 도마 아래 시간이 멈춘 듯한 고요함이 흐르고 그들은 잠시 2000년의 세월과 마주하고 선다. 판테온은 로마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얼굴이다. 화려하지 않지만 완벽하고 웅장하지만 묵직한 기억 속에서 오래도록 남을 풍경이 된다. 광장은 아침이면 시장으로 저녁이면 예술로 물든다. 광장 한가운데에 검은 로브를 입은 남자가 서 있다. 우주는 무한하고 지구는 우주의 중심이 아니며 신과 자연은 하나라 외쳤던 그는 진실을 말한 죄로 1600년 이 자리에서 불에 타 죽었다. 그가 침묵한 자리엔 이제 사람들의 웃음과 발걸음이 흐르고 있다. 한쪽에선 예술가가 스프레이로 세상을 그리고 있다. 붓 대신 캔을 든 그 손끝에서 로마의 또 다른 얼굴이 피어난다. 그림 한 점을 산 서윤이와 지태. 로마에서 또 하나의 기억을 만든다. 로마의 가장 아름다운 광장 중 하나인 나보나 광장에 도착한다. 광장은 직사각형이 아닌 긴 타원형 구조로 펼쳐진다. 이곳은 한때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경기장이었다. 지금은 그 위에 화려한 분수와 건축이 들어서 고대의 흔적 위에 바로크의 영광이 덧입혀져 있다. 광장 중심에는 화려한 분수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베르니니의 걸작, 내강의 분수다. 1651년에 완성된 이 분수는 당시 알려진 4대 대륙을 대표하는 4개의 강을 조각으로 표현하고 있다. 광장 남쪽에는 모로 분수가 있다. 괴물과 싸우는 모로인의 형상이 중심이고 그 주위로 돌고래를 탄 트리톤들이 물줄기를 뿜어낸다. 반대쪽 북쪽에는 넵투누스 분수가 있다. 바다의 신 넵투누스가 해령과 싸우는 박진감 넘치는 조각이며 16세기에 만들어졌지만 19세기 후반에 현재의 모습으로 완성되었다. 광장 서쪽에는 성 아녜세인 마곤의 성당이 보인다. 보로미니가 설계한 바로크 건축으로 베르니니와의 라이벌 구도가 남긴 또 하나의 유산이다. 사람들은 광장을 자유롭게 누빈다. 화가들은 초상화를 그리고 노천 카페에서는 잔잔한 음악과 커피 향이 퍼져나간다. 광장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과 풍경은 끊임없이 살아 숨쉬고 있었다. 서윤인의 가족은 매 순간 눈을 멈추게 하는 풍경과 가슴을 멎게 하는 예술을 만났다. 판테온의 오쿨루스를 올려다보던 순간 트레비 분수에 동전을 던지던 소망, 스페인 계단에 앉아 쉬던 오후, 콜로세움 앞에서 마주한 장대한 과거.
그리고 바티칸의 천장 아래 시간을 잊고 바라보던 눈동자들까지 하나하나가 이야기가 되었고, 그 이야기는 이제 그들의 일부가 되었다. 로마는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속삭이는 도시다. 돌아가더라도 마음은 한참 동안 이 도시 위를 떠돌게 된다. 그렇게 로마가 마음속에 남는다. 소중한 기억으로, 언젠가 다시 돌아올 이유로. 서윤이와 지텐의 가족의 유럽 여행 사타는 르네상스의 요람, 피렌체입니다. 모두들 피렌체에서 다시 만나요.